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명대는 뚫린 학과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보통 경연제로 뚫리는 학과들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식 컨설팅 하원장 교육 시간이 돌아왔네요. 자, 오늘은 상명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상명대학교는 지금 정시 나다군에서만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군은 아예 이쪽에 있지도 않아요. 나군과 다군. 그리고 모양을 보면 전체적으로 나군에서 더 많이 선발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긴 정원의 전형이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그렇지 정원에 있는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전형들은 이 세모 그러니까 수시 2월 인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농어촌 관련해서도 문의가 많으신데 저희는 이제 농어촌을 받지 않는 이유가 농어촌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이 세모는 수시 2월 인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의 원서 접수 하루 전날에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기 때문에 올해는 농어촌 전형이나 이런 정원의 전형에 관련해서는 따로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장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농어촌 관련해서 혹은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컨설팅 문의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애들도 많이 적은 상황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막 받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컨설팅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방침에 따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이 많이 가라앉았네요. 그 인문 콘텐츠 학부는 지금 역사 콘텐츠, 지적재산권, 문화정보학으로 이 여사 콘텐츠 학과가 워낙에 인기가 높아서 수시에서는 경쟁률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경쟁률도 우리가 정시 경쟁률 따로 볼 겁니다. 입학 정원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수능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전체 한 학년의 입학 정원이 30명에 수능으로 12명을 선발한다는 거는 무려 40%나 선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명대는 나다군 선발을 하면서 정시의 비중이 좀 높은 학교다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여러 컨텐츠들이 유튜브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좀 카피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또 이거 카피 아니에요 막 이렇게 댓글이 달려가지고 그 제가 직접 다 봤어요 영상들을. 근데 제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이 좀 많아서 딱히 카피라고 보긴 어렵고 해서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카피를 당한 거예요. 지금 국가안보학과는 안보학 전형으로 이제 밑에서 한 번 더 볼 거고요.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그다음에 교육학과 수학교육과 이쪽은 교육학과라서 좀 세고 그다음에 이쪽만 수학교육과만 자연계열로 나와 있죠. 자,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금융학부, 경영학부, 글로벌경영학과 굉장히 많은 인원수 선발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많은 인원수 선발한다는 것이 반드시 입결이 낮아진다는 걸 의미하진 않지만 적어도 마지막 문 닫는 입결은 낮을 수 있다라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5명을 선발할 때 1명이 추합이 빠진다면 추합이 빠질 수도 있고 1명이 안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50명을 선발하면 추합이 10명 빠지는 게 아니라 30명까지 또 많게는 뭐 다군이다 그러면 50명 넘게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명을 선발할 때 10명 정도에서 15명 정도가 1차에서 추합이 빠지고요. 2차 추합 때 또 7, 8명, 3차 추합 때 5명 이런 식으로 쭉 더하면 예비번호가 30번까지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원수가 많으면 마지막 번호는 문을 닫으면서 낮은 점수로도 들어갈 수 있다. SW 융합학부는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올해 정시 비중이 좀 늘었어요. SW 융합학부에 있는 휴먼지능 정보공학 전공 이쪽이 이제 생긴 지 몇 년 안 된 학과인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죠. 유의 있게 보시고요. 컴퓨터 과학 전공 이쪽도 좀 원래 입결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 전체 이 SW 융합학부에서 그래도 입결이 제일 낮은 거는 컴퓨터 과학 전공이고요. 게임 전공과 애니메이션 전공이 의외로 높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일 문화 콘텐츠 전공 같은 경우에는 11명 선발하죠. 이따가 비교해 볼 거는 애니메이션 전공은 예체능이고 한일 문화 콘텐츠 전공은 인문이기 때문에 여기 훨씬 높을 거고요. 예체능 계열은 좀 약간 선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서 봐야겠죠. 자, 전기전자공학부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예전에는 이제 합쳐가지고 뭐 30명 이렇게 뽑았다면 지금 이걸 쪼개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상명대에서 좀 더 내가 마지막 막차를 노리겠다라고 하면 인원수가 많은 학과를 노리는 게 정답이겠죠. 그리고 생명과학부도 지금 이렇게 쪼개지 않고 그냥 선발하면은 추합이 많이 빠진다는 걸 입학처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든 추합 번호를 적게 주려고 쪼갠 거죠. 사실 생명화학공학부에서 이거 다 배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쪼개가지고 입결을 높이려는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외시의료학부 인기 있죠. 식품영양학이랑 의료학 이렇게 나눠져 뽑고 뭐 이런 학과는 다르니까 이건 나누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저는 이걸 세 개로 나눈 건 좀 이해가 좀 어렵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다군에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이 있습니다. 요 23명은 어느 전형이죠? 자, 수능 전형이고 이쪽이 실기 전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군에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도 아마 노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예체능으로 분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용예술 전공 3년대가 원래 무용예술이 되게 유명했죠. 나머지 학과들도 있는데 지금 7기로 들어가는 조형예술 전공과 생활예술 전공이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감기 괜찮으신가요? 제가 제 방 그러니까 대표 집무실이 좀 추워요. 전체적으로 다 유리로 둘러져 있어서
뷰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유리벽이다 보니까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히터를 계속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인문계열이 국어, 그다음에 수학, 가형, 나형 둘 다 되는 걸로 나오죠. 그다음에 사탐도 가탐도 둘 다 되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라 그랬죠? 가산점을 중요하게 봐야겠죠. 자, 근데 독특한 거는 아까 우리 봤던 수학교육과가 자연계열로 편제되어 있는데 수학 가형이어야만 하고 수학의 40%만 반영해요. 그러니까 또 독특한 거는 과탐을 한 개 과목 반영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이 영어를 굉장히 망쳤어요. 영어를 굉장히 망쳐서 막 5등급이에요. 그런데 수학이 거의 만점에 가깝고 그다음에 과탐도 한 과목이 만점에 가깝고 한 과목 망했다. 이런 케이스라면 이 친구는 이 학과를 추천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게 나의 점수가 유리하게 배분되느냐 이런 점을 따지기 위해서 저희가 유리도 분석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나가고 있죠. 자, 아까 자연계열에서 봤던 SW 융합학부, 전기전자공학부, 그다음 생명화학공학부 왜 나눈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계속 비판하는 생명화학공학부 이렇게 국어가 20% 들어가고요. 수학이 35% 들어가는데 독특한 점은 나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형도 되지만 과탐이어야 하고 사탐은 안 된다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죠. 그럼 예체능은 어떤가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애니메이션 전공은 와 이거 제가 높다 그랬죠? 애니메이션 전공. 일단 기본적으로 인기학과인데 거기에다가 국어가 30, 수학이 30, 영어가 20, 그다음에 사탐도 가탐도 되고요. 사과탐이 지금 20 이렇게 들어가서 국영수 다 고르게 잘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의외죠? 수학 안 들어가게 생겨가지고 그 예체능에 있는 스포츠 건강관리전공학과 꽤 많은 인원수 선발한다고 했는데 요게 이제 택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라서 좀 유의 깊게 봐야죠. 내가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를 특출나게 잘 봤다 혹은 특출나게 못 봤다 하는 경우에 한 과목을 택일해서 그다음에 이제 영어 비중과 그다음에 사과탐의 비중도 좀 높은 이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을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을 한다면 이제 아마도 수학을 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어 능력이 좀 많이 높게 나온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좀 더 많고 수학을 특별히 잘 봐서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을 가는 케이스는 제가 컨설팅한 케이스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안보학 전형은 어떤가요? 네, 국가안보학과가 35, 25, 20, 2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기 전형은 뭐 제가 크게 보진 않지만 두 개의 과목으로 국어 수학 중에 택일하고 그 다음에 영어가 50% 들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조형예술 전공이랑 생활예술 전공 되게 빡센 학과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되게 높아요. 여기서는 수학과 탐구 중에서 택일하게끔 독특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반영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애를 먹고 올해는 이제 거기에다 세팅만 좀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표준 점수 위주로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을 봐야 되는데 영어 등급을 이렇게 점수로 변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4등급까지 받아도 94점이에요. 그럼 이거를 1000점 만점제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1000점 만점제로 했을 때 영어가 200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간단하게 곱하기 2 하면 될 것이고 수학 교육과의 경우에 1.5를 곱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지 계산되시죠? 해서 4등급까지의 감점폭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 그런데 여기보다 더 낮은 학교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줄 세우면 인서울 학교 기준으로 영어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 정도로만 정리가 됩니다. 한국사 점수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거의 뭐 동점자 사정 기준 정도로 보이고요. 또 4등급까지는 만점이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면 그렇게 뭐 이것 때문에 이 대학을 학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꼭 잘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국어, 수학, 영어, 과탐, 그 다음에 표준 점수로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이 표준 점수로 하는 것 때문에 산출 방법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나누기 2를 해요. 비중. 그러니까 0.3을 곱하고 그다음에 다시 10을 곱하면 200점 만점으로 환산하려고 지금 요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2점이 나오고 1000점 만점 기준으로 3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거죠. 네, 보이시죠? 영어는 1등급이니까 만점이고 과탐은 하나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과탐을 두 개 다 잘 본 학생은 상명대를 안 쓰겠죠. 아까우니까.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명대는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그래도 정시 기준으로 좀 많은 인원수를 선발하고 특히나 나군에서 많은 인원수 선발할 뿐만 아니라 다군에 워낙에 학교가 없는데 다군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기는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작년 경쟁률을 좀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작년 경쟁률 미리 찾아서 띄워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2019년에 정시 모집이고요. 경쟁률이 좀 작게 있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나군의 수능 전형이 6.76 정도, 다군의 수능 전형이 7.3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작년보다 조금 늘은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정시에서 5대1 넘으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정시에서 5대1 넘으면 상당히 높은 건데 나군에서 저 정도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거는
정말 많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보통 나군과 다군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좀 많은 학교들의 정석적인 케이스인데 지금 나군과 다군이 거의 차이가 안 나죠. 6.76과 7.37 이렇게 되고 있죠. 인기 학과들은 어땠나 살펴본다면 지금 여기 이 콘텐츠가 들어간 학과들 기본적으로 셉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학과가 항상 입결이 조금 미묘했는데 저는 올해 좀 지적재산권 학과 좀 눈여겨보시라고 하고 싶고요. 공강환경학부는 작년에 좀 높았어요. 그 전년도에 좀 낮았고요. 그래서 이 경쟁률이 경년제로 움직인다라는 거 우리 학원장님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경제금융학부랑 경영학부를 글로벌 경영학을 이렇게 나눠서 굉장히 많은 인원수 선발하죠. 이게 올해치랑 비교했을 때 올해치는 이렇게 많지 않은데로 하실 텐데 이게 수시 2월 인원수가 상당히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시 2월 인원수가 넘어올 때까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항상 이 글로벌 경영학과 경쟁률이 조금 더 낮습니다. 왜냐면 글로벌이라는 단어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다 보니까 영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여기를 안 써요. 그런데 사실 글로벌 경영학과든 경영학부는 어차피 점수를 산정한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아직 덜 알려져 있다면 좀 더 구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경쟁률이 특별히 어느 학과에 몰리지 않았고 모든 학과가 다 5대1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명대는 뚫린 학과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특히 나군에서요. 우리가 지금 나군 보고 있죠. 상명대 나군 뚫린 학과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보통 경년제로 뚫리는 학과들이 발생합니다. 해서 연고대도 이제 경년제 분석을 제가 해드릴 텐데 일단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어딘가 뚫린 학과가 생길 수 있고 그건 제가 영상에는 담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럼 제가 이제 열심히 찾아놨던 것이 이제 이 영상을 본 사람들로 인해서 약간 그 통계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다구는 사범대학 위주죠? 사범대학 위주에다가 거기다 스포츠건강관리학과가 있었죠. 자, 보십시오. 이 경쟁률.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십시오. 네, 14.75인데요. 15대 1을 넘길 거다 아니면 15대 1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넘길 거다라는 예측은 틀렸지만 15대 1이라는 예측을 본다면 거의 맞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가장 셀 걸로 생각됐던 교육학과가 뚫렸습니다. 3.74. 자, 그러면 우리가 올해 교육학과를 쓰라고 해야 될까요? 말하라고 해야 될까요? 쓰면 안 되겠죠. 원래 센 학과인데 그 전년도에 너무 입결이 높아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쓴 거예요. 추합이 많이 빠져가지고 꽤 낮은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요 세 개 학과 중에서는 오히려 교육학과에 문 닫은 학생이 가장 점수가 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냐?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까지는 좀 과하지만 90%의 확률로 저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요 학과를 계속 쳐다보는 거는 조금 바보 같은 짓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어색한데 그래서 오늘 계속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바로 편집을 넘기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상명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은 서강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